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수업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양 교과목인 인간과 심리에 대해서 교환 개발을 했고요. 이 교과목은 심리학을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과 연계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참여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교환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조금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교과목 교실이 따로 있어서 이동 수업을 하는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개인 PC나 태블릿 등의 기기를 학생들이 각자 보유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주차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해와서 진행이나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기로 본 개인차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다들 쉬는 시간 동안 피그잼이랑 이교과서에 잘 접속을 해준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접속 안 한 친구 있다면 지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늘 그랬듯이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첫 번째로 그만두게 만들고 싶었던 타인의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왜 하는 것 같아 보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행동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피그잼의 각자 포스트잇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그 행동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움짤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2분 동안 적어주면 될 텐데 적으면서 제 설명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떼쓰고 있는 동생이나 사촌 동생의 모습을 본 경험도 있을 것 같고 낙서를 하면 안 되는 곳에 낙서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조금 시끄럽게 떠드는 친구들의 모습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분이 지나고 모두들 다 피드잼을 잘 작성을 해줬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작성을 잘 해준 것 같아 보여요. 피그잼을 보니까 이렇게 포스트잇 이용해가지고 여러 개 적어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몇 가지 한번 봐보면은 첫 번째로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을 봤었던 경험이 있었다. 이 행동을 좀 안 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내용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또 봐보면 반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줬고 또 책을 읽는데 옆에서 떠드는 동생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주네요. 오늘 수업이 우리가 이제 동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기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포스트에서 적어준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시끄럽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서 떠들었던 것 같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동생이 시끄럽게 굴었던 것 같다 또는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반칙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동기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업을 이제 점차 들으면서 동기들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이 각각 좀 묶일 거예요. 비슷한 것들끼리.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묶어 나가면 될지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의 목표를 한번 보자면은 동기 차원에서 주요 개인차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자기 이해에 활용하는 목표를 오늘 수업에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세부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는 다양한 동기이론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익히고 우리 마인드맵 작성하면서 잘 익혀볼 거고 그 이후에 그 익힌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자기의 사례에 적용을 해보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수업 진행 절차 얘기를 했듯이 개념 마인드맵 언제나와 같이 피그잼에 각자 그려볼 예정이고요. 또 동기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잘 한번 떠올리고 또 모든별로 토의하고 나중에 발표까지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늘 수업이 끝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동기에 대한 개념과 사료를 풍부해진 나만의 마인드맵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매 수업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다 거쳐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맵이 여러 개 쌓였을 텐데 그리고 나중에 학기 말에 이 포트폴리오로도 평가를 할 예정이니 다들 열심히 참여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수업 회상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들 지난 수업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격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고 있네요.
성격의 우리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특히나 이제 뭐 분석학적, 생물학적, 인본주의적 그리고 특질적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질적인 관점으로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이 요즘 좀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성격 우유인 모델 얘기한 것도 다들 잘 기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단원부터 소단원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성격에 관한 내용과 이번 시간에 배울 동기에 관한 내용이 같은 중단원에 속해 있어요. 그거는 비슷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다는 뜻일 텐데요. 성격과 동기의 비슷한 내용은 이제 둘 다 개인차가 되게 큰 요인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성격도 다 저번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서 충분히 느꼈겠지만 나와는 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신만의 고유한 점이고 오늘 동기도 그렇습니다. 같은 행동을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축구한다는 행동을 하더라도 친구들마다 그 동기가 다를 수 있고 또 공부하는 이유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성격은 다소 지속적인 특성이에요. 다른 말로는 안정적인 요인이고 동기는 변화하는 특성이고 다소 역동적인 요인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MBTI가 한번 문항이 막 바뀌었다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검사해보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기 MBTI가 막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MBTI가 바뀌었다는 일에 그렇게 집중을 했었던 이유는 보통은 안 바뀌는 요인이라서 그래요. MBTI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다소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일이 되게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축구를 했던 이유가 뭐 날씨가 따뜻해서였는데 내일은 누가 축구를 같이 하자고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특성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 텐데 개념 마인드맵을 그리는 활동을 할 겁니다. 이 교과서 다들 펼쳐주시고 90에서 93페이지를 읽고 각자 피그잼에 지정된 영역에서 키워드 위주로 10분 동안 마인드맵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10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된 마인드맵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제작해준 마인드맵 중에 박기현 학생의 마인드맵이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면은 일단 동기를 성격 아까 정의했던 마인드맵과 비슷하게 정의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줬고 또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동기의 종류가 있다는 거를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약간 좀 대비된다 이런 것도 잘 짚어줬고 또 접근과 회피도 대비된다 이런 걸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메모를 해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동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면서 그 밑에다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남들의 눈을 좀 의식해서 하는 것 같았다라는 내용을 적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혹시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어떤 식으로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였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남들이 제가 잘 못하는 모습을 볼까봐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이 못하는 모습을 볼까봐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신경을 쓰일 수 충분히 있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 좀 학습에서 남을 의식하는 이유는 내가 못할까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들에 따라서는 내가 잘하는 모습을 뽐내고 싶어서인 이유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를 텐데 이 박기영 학생께서 해준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남들이 나의 모습을 못하는 모습을 볼까봐 걱정이 되는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회피 동기가 좀 관여가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지위 동기, 어떠한 집단에서 나의 사회적 지위를 조금 유지하고 싶은 마음, 성적이 약간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러한 동기들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기현 학생이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활동으로 동기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는 활동을 할 건데 이 동기 이것도 또 똑같이 피그잼에다가 그 포스트잇 활용해가지고 붙여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기는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추측을 넣어줘야 돼요. 이 내용이 약간 그 아까 우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남을 의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는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볼까 봐 의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잘하는 모습을 뽐내고 싶어서 의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성격 오요인 모델 중에 신경증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미래나 현재의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질을 바로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남들이 나를 비웃어서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이 조금은 위협적인 요인이겠죠. 그거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의식을 많이 해서 회피 동기를 조금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신경증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접근 동기에 조금 더 잘 유발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성격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추측까지 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행동이 잘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시 행동도 충분히 적어뒀고요. 네, 그럼 이제 5분 동안 이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후에는 조별 토의 시간이 있고요.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발표를 진행하는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행평가 안내라든지 뭐 빈칸 채워넣는 활동 그리고 뭐 이상한 질문, 전의를 위한 질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